안녕하세요. GMN 건강정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온 가전제품, 바로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GMN 건강정보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냉장고가 특정 음식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맛이 좀 떨어진다거나 영양소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잘못 보관된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 내용은 매일 가족의 밥상을 챙기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골라 드시는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GMN 건강정보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음식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빨간 건강의 상징, 토마토. 두 번째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천연 보약, 꿀. 세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 마늘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보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토마토입니다. 마트에서 싱싱한 토마토 한 봉지를 사오면 어디에 두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냉장고 채소칸에 바로 넣으실 겁니다. 그게 가장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오셨을 테니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했던 행동이 토마토의 맛과 영양,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맛을 만드는 기능이 영구적으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해리 클리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섭씨 5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 보관하면 토마토 특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활동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마토 안에는 스스로 맛과 향을 합성하는 일종의 공장이 있는데 냉기에 노출되면 그 공장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멈춘 이 공장은 다시 실온에 꺼내 놓아도 다시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냉장고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토마토는 아무리 오래 실온에 두어도 그 진하고 달콤한 맛과 향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밍밍하고 풋내나는 토마토가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 마트에서 산 토마토가 왠지 모르게 싱거웠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냉장 유통 과정에서 맛을 내는 기능이 꺼져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토마토의 고향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토마토는 원래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인 열대성 과일입니다.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환경에서 자라도록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온 식물이에요. 이런 토마토를 갑자기 5도 이하의 냉기 속에 가두면 토마토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비상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맛과 향을 만들 때가 아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다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향기 생성 유전자를 꺼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뒤 느끼는 밍밍하고 물컹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영양소 리코펜의 손실입니다. 토마토 하면 빠질 수 없는 성분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성분으로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어 노화되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수십 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최대 35%까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리코펜도 냉장 보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리코펜은 온도에 민감한 성분으로 저온에서는 우리 몸이 흡수하는 생체 이용률이 낮아집니다. 오히려 리코펜은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했을 때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습관은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온 보관입니다.
섭씨 12도에서 20도 사이의 실온이 토마토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직사광선은 피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꼭지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두시면 됩니다. 꼭지를 아래로 두면 토마토가 더 빨리 무릅니다. 꼭지 쪽이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지를 위로 두어야 무게를 잘 지탱하고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보관할 때 조심해야 할 이유 식품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사과입니다. 이 두 과일은 에틸렌가스를 매우 많이 방출하는 식품입니다. 에틸렌가스는 과일과 채소의 숙성을 촉진하는 천연식물 호르몬인데 토마토가 이 가스에 노출되면 숙성이 급격히 빨라져 금방 물러져 버립니다. 따라서 실온에서 토마토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두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토마토 자체도 에틸렌가스를 상당히 방출합니다. 그래서 오이, 상추, 브로콜리처럼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 근처에 토마토를 두면 그 채소들이 빠르게 시들어 버립니다. 토마토는 독립된 공간에 다른 과일과 채소와 거리를 두어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미 살짝 무르기 시작한 토마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토마토를 가장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달달 볶아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냉동해 두시면 언제든 꺼내 파스타나 계란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과 열을 만난 토마토의 리코펜은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지니까 살짝 물러진 토마토가 오히려 몸에 더 좋은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관하고 요리해서 드시는 토마토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물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암 예방 효과 외에도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에는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약 28%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하는 데에는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온에서 잘 익은 토마토 한 알, 이제 그 진가를 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비싸게 산 꿀이니까 신선하게 잘 보관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혹은 플라스틱 통에 든 꿀은 실온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소중한 꿀을 냉장고에 넣는 행동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꿀이라는 식품이 얼마나 특별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꿀은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13년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파라오의 피라미드 내부를 발굴하던 중 3000년 이상 된 꿀단지를 발견했는데 그 꿀이 전혀 부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꿀을 방부제로 사용했고 미라를 보존하는 데도 꿀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꿀은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천연 방부제입니다. 왜 꿀은 상하지 않을까요? 꿀의 수분 함량은 약 17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아가고 번식하려면 수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꿀처럼 수분이 극도로 적은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한 꿀벌이 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포도당 산화효소가 꿀 속의 포도당을 분해해서 글루콘산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수소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꿀을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꿀이 천연항생제라고 불리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식품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결정화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에서 꿀을 보관하면 꿀 속의 포도당 성분이 결정 형태로 굳기 시작합니다. 꿀이 하얗게 굳어 마치 설탕 덩어리처럼 변하는 현상이죠. 많은 분들이 이 하얗게 굳은 꿀을 보시고 곰팡이가 핀 것으로 오해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화 자체는 꿀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냉장고에서 굳어버린 꿀은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든 꿀의 경우 입구가 완전히 막혀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바로 습기 오염입니다. 냉장고는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내부의 습기를 만들어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외부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세한 수분이 생겨납니다. 이 미세한 수분이 꿀 안으로 스며들면 꿀의 낮은 수분 함량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수분 함량이 20%를 넘어서는 순간 꿀 속에서 효모가 활성화되어 발효가 일어납니다. 꿀이 시큼하게 변질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꿀의 강력한 항균 효과와 천연 항생제로서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3000년을 걷더니 버티는 생명력을 가진 꿀을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 단 몇 주 만에 평범한 설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꿀의 핵심 건강 성분 파괴입니다. 꿀에는 다양한 효소, 비타민 B군,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생리활성 성분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차가운 냉장 온도에서 꿀이 장기간 보관되면 이 성분들의 활성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냉장고에서 꺼낸 꿀을 따뜻한 음료에 타서 드실 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꿀의 효소와 영양 성분이 더 빠르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꿀의 제대로 된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최적 보관 환경은 섭씨 18도에서 24도 사이의 서늘한 실온,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한 어두운 곳, 습기가 없는 건조한 환경입니다. 유리용기에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뚜껑은 항상 꽉 닫아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세요. 꿀을 뜰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꿀은 수분을 흡수하는 흡습성이 매우 강한 식품입니다. 침이나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꿀단지 안에 넣는 순간 그 미세한 수분을 통해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한 통의 꿀 전체를 변질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을 뜰 때는 항상 깨끗하고 완전히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만약 꿀이 이미 냉장고 안에서 하얗게 굳어버리셨다면 버리지 마세요. 섭씨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 용기를 담가 두시면 굳었던 꿀이 다시 서서히 녹아 황금빛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꿀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어서면 꿀 속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 비타민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섭씨 60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생리활성 물질이 손상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천천히 녹여주세요. 뜨거운 차나 커피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면 꿀의 효소와 영양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꿀은 음료의 온도가 40도 이하로 내려간 뒤에 넣어 드시는 것이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관한 꿀의 건강 효능은 놀랍습니다. 첫째, 에너지와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단당류로서 소화 과정 없이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기력이 달리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실 때 공복에 꿀물 한 잔이 빠른 활력을 주는 데에는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항균과 소염 효과입니다. 특히 마누카 꿀을 비롯한 고품질 꿀에는 꿀벌이 만들어내는 프로폴리스와 과산화수소, 그리고 메틸글리옥살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균 및 소염 작용을 합니다. 목이 따갑거나 구내염이 생겼을 때 꿀을 한 숟가락 천천히 삼키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기침과 인후통에 꿀이 효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꿀에는 올리고당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꿀 속에 극히 드물게 존재할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아기의 미성숙한 장 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내 영아 보툴리즘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른의 장에서는 이 균이 번식하지 못하지만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이를 돌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불고기를 재울 때도,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마늘은 언제나 우리 요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늘이 몸에 매우 좋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마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마늘이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건강식품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마늘을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계십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깐 마늘, 즉 껍질을 벗겨놓은 마늘을 한 봉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GMN 건강정보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편리함과 마늘의 강력한 건강 효능을 맞바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효능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생기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씁쓸한 맛의 배신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마늘 중심에서 초록색 싹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습기가 마늘의 휴면 상태를 깨워 싹을 틔우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색 싹은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마늘 자체에서 끌어다 쓰면서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마늘 특유의 알싸하고 풍미 있는 맛 성분들이 소모되고 대신 씁쓸하고 텁텁한 맛을 내는 성분들이 생겨납니다. 이 싹이 든 마늘로 요리를 하면 요리 전체에 쓴맛이 배어들어 맛을 망치게 됩니다. 한번 싹이 올라온 마늘은 맛 성분이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습격입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낮지만 동시에 습기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온도와 습기가 결합된 환경은 특정 종류의 곰팡이가 자라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됩니다. 특히 껍질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깐 마늘은 이 곰팡이의 직접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부터 번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쪽은 이미 곰팡이가 번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핀 부분만 잘라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일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는 이미 식품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제거해도 독소는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 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발암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물론 마늘에 항상 이 곰팡이가 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관 환경이 이런 위험한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늘의 핵심 효능 성분, 알리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알리신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이 쪼개지거나 다져질 때 마늘 속의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만나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 알리신이 마늘의 모든 강력한 건강 효능의 핵심입니다. 면역력 강화, 혈관 청소, 항균 작용, 항암 효과가 모두 알리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마늘 속의 알린 성분과 알리나제 효소가 저온의 영향으로 활성도가 감소합니다. 냉장 보관된 마늘은 상온 보관 마늘보다 알리신 생성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는 마늘의 효능을 우리 스스로 잘못된 보관으로 반토막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 함량은 보관 조건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냉장 보관보다 적정 온도에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보관할 때 알리신의 활성이 더 잘 유지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 어떻게 보관해야 최고의 효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통마늘, 즉 껍질이 붙어있는 마늘은 그물망이나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개월도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되 냉장고보다는 베란다나 통풍이 잘 되는 부엌 한쪽이 훨씬 좋습니다.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의 경우 냉장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일주일 이내에 소진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마늘의 절단면이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면 알리신이 급격히 산화되어 효능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많은 양의 마늘을 처리해야 한다면 마늘 큐브를 만들어 냉동 보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마늘을 곱게 다진 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얼음틀에 나눠 담아 냉동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마늘 표면을 코팅해서 공기 중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알리신의 산화를 늦춰줍니다. 요리할 때마다 한 알씩 꺼내 바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영양소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2배로 높이는 10분의 법칙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알리신은 마늘이 다져지거나 으깨지는 순간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진 마늘을 요리에 바로 넣어버리면 열에 의해 알리나제 효소가 파괴되면서 알리신 생성이 중단됩니다. 반면 다진 마늘을 실온에서 10분간 그냥 놔두시면 그 10분 동안 알리신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안정화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후에 열을 가해도 알리신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늘을 다지신 뒤 냄비에 바로 넣지 마시고 딱 10분만 기다리셨다가 넣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줍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해주는 일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연항생제 역할입니다. 알리신은 살모넬라, 대장균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 세균에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집니다.
영국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이 일부 항생제 내성균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에 마늘을 즐겨 먹었던 것은 바로 이 항균 작용에 대한 오랜 경험적 지혜였던 것입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 보호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효능입니다. 알리신은 혈관 속에 쌓인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혈전 형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이완기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마늘이 최고의 식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과 각종 유황 화합물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복용한 그룹이 위약 그룹에 비해 감기 발생 횟수가 63% 적었고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회복 기간이 훨씬 짧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절기와 겨울철,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감기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항암 효능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소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과 같은 알리움 속 채소의 규칙적인 섭취가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늘의 유황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막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단, 마늘도 과유불급입니다. 마늘을 매우 많은 양으로 날 것으로 드시면 위장을 자극해 속이 쓰리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날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대량의 마늘 섭취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GMN 건강정보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은 토마토, 꿀, 마늘, 이 세 가지 음식이 냉장고에 보관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였습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맛과 향을 만드는 유전자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토마토는 실온에서 꼭지를 위로 향하게 놓아 보관하시고 기름과 함께 가열해서 드실 때 리코펜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꿀은 냉장 보관 시 결정화되고 습기로 인해 발효되어 변질될 수 있으며 항균 성분이 파괴됩니다. 꿀은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뚜껑을 꽉 닫고 보관하시며 꺼낼 때는 항상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41살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늘은 냉장 보관 시 싹이 빠르게 올라와 쓴맛이 생기고 곰팡이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핵심 성분인 알리신 생성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통마늘은 그물망에 담아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다지신 뒤 10분 후에 요리에 사용하시면 알리신 효능을 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이 세 가지를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모든 식품에는 그 식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보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모든 음식을 위한 맞는 공간이 아닙니다. 차가운 환경이 필요한 음식들을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각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보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가족 밥상의 영양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근거 자료들을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냉장 보관에 관한 연구는 2016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플로리다 대학교 해리클리 교수팀의 논문 칠링-인두스타 터메이토 플레이버 로스 이즈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올터드 진 익스프레션 언드 TRANSPOSON 액터베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꿀의 보관과 성분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자료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의 꿀 기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 알리신에 관한 연구는 미국 농무부 USDA 영양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식품연구원의 마늘 기능성 성분 분석 자료, 그리고 영양학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 발표된 마늘 면역력 관련 연구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심혈관 효능은 미국 심장학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카디알러지에 게재된 메타 분석 연구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GMN 건강정보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평생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왔는데 하는 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GMN 건강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근거 있는 정확한 건강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